사람의 신랑의 성향에 따라 달라요. 빌더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참고로 저는 25살 차이예요. 저 와이프랑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는 업을 하고 있으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모든 행동, 남자든 여자든 직장이든 현상이든 인간이 아니더라도 모든 것은 장점과 단점을 반드시 갖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장점으로 보느냐 단점으로 보느냐가 아주 큰 영향을 미쳐요. 이거는 제가 무슨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성향이 어린 친구랑 예를 들어 볼게요. 좀 철이 없다고 표현할게요. 자, 철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되게 귀엽게 봐주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하다. 철이 없는 게 단점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30살 베트남 여자와 20살 베트남 여자는 당연히 달라요. 제가 우리 신랑님들 상대해봐도 사람에 따라 사람의 개인의 편차가 있는 거지. 50살 신랑님 중에도 철이 없어 보이는 신랑님이 있고 30살 신랑님에도 되게 저보다도 어른스러워 보이는 신랑님들이 편차는 있지만 어쨌건 평균적으로 나이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굳이 단점으로 얘기하자면 철이 없어요. 근데 이 철 없는 거를 장점으로 보는 분은 어떻게 보냐면 순수하다고 말해요. 우리 신랑님의 표현인데 흰색 도화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흰색 도화지에 함께 그림을 그려가는 것을 좋아하는 신랑님에게는, 왜냐면 신부는 나이 차이 남을 인정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어쨌건 표면적으로는 받아들인 거예요. 정상적인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도망갈 목적으로 하는 신부를 여기서 말할 필요는 없죠. 자, 그러면 정상적인 신부는 표면적으로는 어쨌건 나이 차이는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신랑이 우리 신랑님 중에 한 명이 표현했던 흰색 도화지라는 그 개념에 함께 그림을 그려가는 것을 좋은 모습으로 보여진다면 그거는 그 신랑님에게는 어린 신부가 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철이 없는 것이 단점이 아닌 순수한 게 장점일 거예요. 그렇지만 얘는 진짜 아무리 20살이지만 아무리 19살이지만 알아. 내가 어린 거 알겠어. 근데 너무 모르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신랑님들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업체에서 나이 차이를 줄이라고 하는 측면들은 우리나라 보편적인 신랑님들, 나이 든 신랑님들의 특징이 약간 보수적이에요. 그리고 가부장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성향들이, 그러니까 흰색 도화지를 정성 들여서 채우려고 하는 분, 그러니까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보다는 얘는 너무 모르는 거 아니야? 처음에는 어리니까 좋아. 남자 중에 어린 여자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처음에 그래서 어려서 좋아. 순수하게 웃는 모습 좋아. 다 좋아. 살결도 보드라워. 역시 어린 여자. 이래서 만났는데 예를 들어서 일주일 지나니까 이거 너무 모르는 거 아니야? 아니, 모르는 걸 알고 만났잖아요. 그런 분들이 더 많다 이 말이에요. 또는 업체 입장에서는 나이가 어린 신부는 모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갑니다. 신랑하고도 반목이 생길 확률이 높아요. 왜? 철이 없다고 표현했죠? 철이 없어요. 자, 30살짜리 베트남 여자를 40살짜리 한국 남자한테 매칭을 시키면요, 확률적으로 업체가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자가 알아서, 업체 입장에서는 나이가 좀 먹은 철이 든 여자를 한국 남자한테 붙여놓으면 훨씬 일하기가 쉬워요. 그 말은, 일이 쉽다라는 말은 나쁘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자가 어느 정도 안다라는 거예요. 남자한테 맞춰줄 줄도 알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 발자국만 더 나갈게요. 못생기고 나이 들어 보이는 30살을 만나시면 아마 많이 편하실 거예요. 이해되시죠? 18살짜리 여자를 만나면, 베트남 여자를 만나면 30살보다 당연히 손이 많이 갑니다.
손도 많이 가고 해줘야 될 것도 많고 돈이 아니라 뭐 하나부터 뭐 할 일이 많아요. 남자가 할 일이 많아집니다. 그 대신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흰색 도화지에 같이 그림을 그려나가는 그런 아주 뜻깊고 재밌는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는 내가 물론 신부도 선택권이 있지만 지금 우리의 대화는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내가 신부를 선택하는 입장에서 내가 기준을 잡는 그 과정이잖아요. 그 기준을 잡는 과정에서는 내 가치관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를 먼저 되돌아보세요. 제발 우리 신랑님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저도 단점이 많고 사람 다 단점 많아요. 문제도 많아요. 장점도 많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앞두고 나를 좀 한번 진짜 깊숙이 들여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마냥 진짜 이쁜 여자만, 예를 들어서 탈출꽃님 얘기 아닙니다.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내가 정말 이쁜 여자만 맹목적으로 추구하다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남자인지, 뭐 금전일 수도 있고 어떤 정성일 수도 있고, 이쁜 여자들은 당연히 정성을 들여줘야 돼요.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받은 거예요. 받아왔어요. 선생님들도 이쁘다 이쁘다 해요. 동네 가도 어른들이 이쁘다 이쁘다 해요. 근데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이런 남자는 처음이었어도 아니고, 무슨 나는 무뚝뚝한 남자요, 이렇게 하실 거면은 이쁜 여자를 용심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어린 여자는 같은 거예요. 같은 단어, 같은 면을 달리 표현하는 겁니다. 어린 여자는 단점으로 보면 철이 없고요, 장점으로 보면 순수해요.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저는 신랑님이 어울리기만 한다면 저는 어린 여자를 추천드려요. 제가 지금 25살 차이 나는 와이프랑 살고 있는데 좋아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나랑 5살 차이 나는 여자랑 살고 싶겠어요? 솔직하게 우리 남자답게 뭐 국제결혼까지 하면서 뭐 그런 거 뭐다로 숨겨요. 우리 여기 남자밖에 없어. 그리고 5살 차이 나는 여자 만나고 싶어요. 25살 차이 나는 여자 만나고 싶어요. 그게 어느 정도까지라는 게 개인적인 가치관이지, 5살 차이보다는 10살 차이 나는 여자가 좋잖아요. 이거 부정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 몇 살까지 밑으로 갈 것이냐, 이제 그것도 가치관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베트남은 기본적으로 20살 초반이 초반에 다 결정이 되니까 아직까지는. 그래서 저는 23살이랑 19살이랑 뭔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35하고 31은 차이가 많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봤을 때 23살 차이랑 25살 차이는 무슨 차이가 있죠? 우리 빌더님 24살 차이 나신다고 했잖아요. 자, 24살 차이랑 22살 차이는 우리가 바라봤을 때 무슨 차이가 있죠? 그냥 어려요. 다 해줘야 돼. 아니 18살 보고 너는 왜 이렇게 요리를 못해? 아무리 베트남 시골 출신이라 그래도 말이 됩니까? 라면만 끓일 줄 알아도 다행이고 하나씩 배워나가는 거지. 18살짜리 24살 정도 베트남 여자는 밥은 해야지. 24살짜리가 밥도 못한다, 그건 좀 문제가 있죠. 근데 18살짜리가 라면만 끓일 줄 알면 됐지. 아니 밥하는 거는 저기 전기밥솥이 하잖아요. 전기밥솥 알려주면 되죠.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국제결혼의 그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자, 맨 처음에 오면 밥 해줘야 돼요. 그건 24살짜리가 와도 해줘야 돼요. 30살짜리가 와도 해줘야 돼요. 자기 밥솥을 들고 올 게 아니면 해줘야 됩니다. 한국 전기밥솥 안 써봤을 거 아니에요. 그 집에 있었으면 알 수 있겠지만 그거는 예외적인 상황이고, 꾸면 안 돼요. 밥 처음에 오면 해줘야 됩니다. 왜? 밥솥을 만질지 모르잖아요. 설거지도 처음에 해줘야죠. 소세미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보면 알겠지만 무슨 말하는지 알아들으시죠? 그럼 밥을 언제까지 합니까?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한 번 알려줬더니 2번, 3번 정도 약간 물 조절 하고 한 3번, 4번? 제가 한 2번 정도 신경 써줬고, 밥은 저희 와이프가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기준이 될 수 없지만 그냥 저희 와이프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한 2번 정도 알려줬고 그 다음에 한 번은 옆에서 봤고 눈으로 잘하고 있나, 물 조절 좀 실패했고 한 4-5번 정도 해준 거. 지금은 아예 저 밥 안 해요. 설거지 처음에 자 고무장갑이고 그 다음에 이게 수세미, 자 이게 그 세제야, 이렇게 해서 알지. 여기서부터는 그 제가 한번 해줬어요. 제가 진짜로 한번 해줬어, 보여줬어요. 여기다 이렇게 널어. 우리는 싱크대 문화잖아요. 베트남은 아직 보편적으로 싱크대 문화가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우리나라에 시집 오는 신부들 대부분은 싱크대 문화가 아니에요. 싱크대가 설치가 돼 있어도 엄마들이 보통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잘 안 해요. 물론 집집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어쨌건 아닌 경우도 많다는 거. 그렇다는 거는 내가 이 여자가, 이 신부가, 내 와이프가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했는지 모르잖아. 그러면 멀뚱멀뚱 소용있게 만들 거예요? 그냥 내가 한번 해. 제발 좀 그냥 가서 해요. 자 우리 와이프 일로 와보세요 한 다음에 자 고무장갑 이렇게 끼시고, 자 고무장갑 껴야 돼요, 안 끼면 안 돼요, 이렇게 해주고, 자 이렇게 세제 짜서 보여줘요. 그 다음에 물로 씻어. 그리고 싱크대에 우리는 그 건조대가 있잖아요. 이게 물 빠지는 거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요건 한 번만 알려주면 돼요. 좀도 총 3끼잖아요 하루에. 제가 물론 집에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제가 3끼, 그러니까 저랑 같이 먹은 끼를 기준으로 3끼 정도, 한 4-5끼 중에 한 번은 제가 설거지해요. 청소기 쓰는 것도 알려줘야죠. 우리 와이프 청소기 처음에 무서워했어요. 영상도 있어요. 내가 영상도 올렸어요. 우리 와이프 청소기요 이랬어요. 처음 써봤어요. 처음. 이건 24살짜리도 알려줘야 돼요. 빨리 배우는 사람이 있고요, 늦게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날, 일정 끝나는 마지막 날, 4박 5일, 5박 6일, 6박 7일 일정 끝나는 마지막 날 이제 2분을 모시고 커피숍 같은 데서 또는 기숙사에서 모시고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려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 내용 중에 진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신랑이 정말 어렵게 노력해서 번 돈을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자 라는 멘트도 있고, 그 외에도 많지만 노력이라는 거를 되게 강조해요. 우리는 연애 결혼이 아니다. 물론 연애 결혼에서도 노력이 예를 들면 우리 옛날에, 지금은 저도 못하지만 옛날에 막 2시간 거리를 택시비가 없어가지고 걸어오는 그 정도의 노력을 했잖아요. 우린 연애 결혼이 아니라 중매 결혼이다. 앞으로도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건 노력이 기반이 돼야 된다라는 말을, 당부의 말씀을 드려요. 물론 이건 신랑님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죠. 오늘 내용도 내가 무언가 큰 뭔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비즈니스를 하든 뭐 결혼을 하든 누군가의 마음을 얻으려면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노력. 가정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만든다. 가정을 지킨다 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면 만드는 것도 지키는 것도 노력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우리 신랑님들하고 우리 신부님들에게 노력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강조해요. 내 멋대로, 내 의식의 흐름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그냥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건 노력이 아니에요. 노력이라는 것은 내가 좀 참고, 아니면 내가 좀 더 하고, 내가 먼저 앞단에 나서고, 또는 내가 뒤에서 밀어주고, 힘들지만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이런 게 다 노력이잖아요. 그래야 지킬 수 있어요. 가정을 지킨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아이까지 태어나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런 아이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국제결혼을 하는 분들이 95%가 넘어요. 아이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국제결혼을 많이 두드려요. 그러면 아이를 생각한다, 아이가 있는 가정을 그리고 있다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노력이라는 단어가 너무 결여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저절로 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 가정을 지킨다는 거, 아이까지도 고려해서 가정을 그린다라는 분치고는 조금 자기중심적이거나
그 다음에 자기 멋대로 행동하거나 아니면 좀 가볍게 생각하거나 베트남 여자라고 좀 쉽게 생각하거나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지켜질 수가 없어요. 아니 노력을 안 하는데 어떻게 지켜져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켜지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수면 밑에서 발버둥을 쳐야 그나마 떠 있는 건데, 그나마 기본적으로 떠 있으려고 해도 그 정도 노력이 필요한데 노력 자체를 안 하면 당연히 수면 밑으로 떨어지는 거는 당연한 이치예요.